네, 안녕하십니까. 기밀무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KF-21 보라맷 다목적 전투기는 초기 비행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모형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것과 일치하는 조종성을 보여주었다고 대한민국 공군평가단이 밝혔다. 쌍발 전투기 KF-21 보라매는 7월 19일 대한민국 사천에서 초도 비행을 실시했고 2026년에 최초 공대공 운용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보잉이 제작한 FA-18이 F슈퍼 호넷과 동일한 제너럴 일렉트릭 F-40의 4400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그보다 약간 크기가 작고 중량이 가벼운 KF-21은 덕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필적하는 추력대의 중량비를 자랑한다. 소리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아음속과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인 천음속 범위에서 우수한 기동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KF-21은 로키드 마틴의 F-35와 동등한 추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면하중은 오히려 F-35보다 더 낮다. 따라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조종 안정성 증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KF-21 블록 1 테스트 및 평가 프로그램 초반부에 있어 중요한 핵심 영역을 차지한다. 2026년 초까지 이어지는 KF-21 보라맷 테스트 및 평가 과정은 주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다시 운용 테스트 및 평가와 개발 테스트 및 평가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거의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최초의 개발 테스트 및 평가 단계는 초도 비행 1년 전인 2021년 3월에 시작되었고 2023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역시 2021년 6월에 시작된 운용 테스트 및 평가 단계는 27개월 동안 진행된 뒤 개발 테스트 및 평가가 끝나는 2023년 8월에 동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년 여름까지 테스트 및 운용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후 KF-21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공군이 소위 포업 비행 테스트라고 묘사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2026년 초까지 계속돼 이 집중적인 후속 TN2 비행 테스트 활동은 다시 한번 OTN2와 DTN2 과정으로 구성되어 30개월 동안 병행 진행되며 2026년 2월에 포업 비행 테스트 역시 완료될 예정이다. 국제 테스트 파일럿 협회가 올해 이곳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민국 공군 제51 시험평가전대 파일럿들은 KF-21 테스트 프로그램이 조기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블록 1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2,000회 이상의 테스트 비행이 수반될 것이며 이들 중 85%를 차지하는 대략 1,700회의 테스트 비행이 후속 TN2 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테스트 비행은 2026년 초 2차 운용평가와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KF-21의 3중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비선형 다이나믹 인버전 제어 법칙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F-35용으로 개발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NDI 제어 결합은 명령된 궤도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어 루프는 파일럿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비행 테스트를 앞두고 KF-21 보라매에 탑재된 제어 시스템과 부품들은 아이언버드 지상 테스트 장비 및 기동성 분석 시뮬레이터의 조합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검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 및 검증 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2016년 초부터 하나 둘씩 조립되어 온 아이언버드 지상 테스트 장비와 기동성 분석 시뮬레이터는 초기 비행 시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제51 시험평가전대 소속 281 비행시험 중대 지휘관 박성빈 중령은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동성 분석 시뮬레이터가 초도 비행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HQS에 쏠려 있었죠. KF-21이 이륙에 성공한 이후 보여준 실제 초기 기동 성능은 HQS가 예측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테스트 파일럿과 상의 끝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5000피트 상공에서의 착륙 연습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누구보다도 환호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은 바로 HQS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HQS를 통해 예상했던 KF-21의 기동성이 실제 결과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체 아래쪽에 위치한 반메리평 무장창에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채 초도 비행을 시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성빈 중령은 처음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무장을 탑재하지 않은 순환 형태 구성으로 테스트 비행에 임하는 것이었지만 한정된 예산과 빡빡한 일정에 시달리고 있던 대한민국 공군에게 있어 시간 절약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사일을 설치한 결과 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순환 형태와 다를 바 없었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초도 비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결과와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테스트 비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F-21 보라매의 초기 버전인 부엌의 비행 테스트는 기본 비행 제어 모드뿐만 아니라 한계 비행 성능을 확장하는데 계속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대공 전투 시 필요한 업, 어웨이 모드와 착륙을 위한 강행 접근 모드 그리고 공중 급류 모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비행 제어 모드에는 저속 경고 및 바등각 제한 기능과 함께 한계 비행 성능, 보호 기능 등이 통합되어 있다. KF-21 비행 제어 시스템은 항공기 운항에 있어 필수 요소인 제어면 액추에이터나 엔진 또는 에어 데이터 센서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재구성이 가능한 제어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워길은 또한 워기에서 등장할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의 테스트와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자동차 재회복 시스템의 테스트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워기 단계의 목표는 완전한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작전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280회 시험 비행 중대 최윤재 소령은 말했다. 자동지형 추적 시스템의 테스트도 포함된 부엌이 테스트 계획이 이제 완료된 상태라고 그는 덧붙였다. 테스트 과정 전체를 통틀어 지상에서 구조 테스트를 하는 2대의 기체를 포함한 8대의 KF-21 시제기 모두가 활용될 예정인데 기행 시제기 6대 중 4대는 단자형이고 2대는 복자형이다. 여기 더해 KAI는 공대공 임무와 제한된 공대지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는 KF-21 보라매 부엌의 다 생산분 40대를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워기에 만족하지 않고 5세대 플러스급 능력을 지닌 부엌 3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KAI는 최근 국제방산전시회 DX 코리아 2022에서 KF-21을 항모 함재기로 파생시킨 KF-21의 개발 의사를 밝히며 축소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도계 매체 유레신 탐스는 2022년 9월 26일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 KF-21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항모를 포기해놓고 KF-21을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는 대한민국. 코미디가 따로 없네라는 제목의 이 기사를 반쯤 번역하다 말았는데요. 인도의 국민적 자긍심 페자스티즈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연일 KAI FA50에 밀리고 있으니 저 정도 자극적인 제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근 대한민국 전투기에 대해 심사가 좋지 않은 유해신탐지지만 KF-21의 예상 성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F-16의 최신 사양인 F-16V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칭찬을 한 것이죠. 4.5세대 동급 전투기들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거침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F-35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F-16V보다 뛰어난 성능이 무엇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타박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번역했던 많은 외신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F-16의 최신 버전인 F-16 블록 70, 72소위 F-16V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F-16V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공급은 절대적으로 딸리고 있는 상황이죠. 80대 이상의 F-16CT를 F-16V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그리스의 경우 10년을 기다려도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폴란드는 결국 F-16V를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우수한 KAI FA50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교훈 중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마스 같은 하이테크 무기체계들이 전황을 일시에 바꿀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밀고 밀리는 장기전이 되면 천문학적인 조달 및 운용 비용 그리고 정비상의 어려움 때문에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하이테크 무기체계들은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말 중요한 대목에만 사용해야 하는 무기체계가 됩니다. F-16 같은 전투기들은 F-35에 비한다면 모든 면에서 생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나라가 F-35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미국의 일선 동맹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야죠.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 정도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F-16으로도 충분히 제공권 경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렴한 비용에 F-16은 F-35보다 쉽게 수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어려운 F-35가 한 번 출격할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가 손쉬운 F-16은 2번, 3번 출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장에서 F-16의 수적 우위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즉,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자주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또한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도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 역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미 공군이 F-15EX를 F-35와 함께 운용해야 그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F-35가 은밀하게 침투하여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거나 선제 공격을 가하면 위치가 노출된 F-35를 향해 적의 제공 전투기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뒤따라 오던 미사일 트럭 F-15EX가 막강한 화력으로 적의 제공 전투기들을 제압하고 그 사이 F-35는 전장을 이탈한다는 전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지만 마찬가지 논리로 5세대 아니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더라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과 조합을 이루어 굳은 일을 도맡아 해줄 다수의 4.5세대 전투기들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노려야 할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KF-21이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들 중 명작으로 손꼽히는 F-16에 그것도 최신 버전인 F-16V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가 걸어가야 할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발이 좋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과 맞부딪히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어려운 난관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투기 자체 개발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 걷는 어린아이처럼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무릎이 깨져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에게 넌 왜 처음부터 똑바로 걷지 못하느냐 고 신랄하게 야단칠 부모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